해운대 청사포가 영화 슬램덩크 성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영화의 한 장면인 바다를 배경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사진을 찍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안읍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2년 전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안 주민들은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수백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해수도수시설 배수관로가 완공 2년 만에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물길을 막고 보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기간 해수도수시설 운영 중단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 부산 지역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해운대 청사포가 3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슬램덩크의 배경과 유사한 장소, 일명 슬램덩크 성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풍경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사고도 우려됩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청사포 블루라인 파크 정거장 일대입니다. 도로 양쪽에 사람들이 모여서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 열차가 도로를 가로지르자 사람들이 핸드폰과 카메라를 들고 4차선 도로로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도로 무단 진입금지 현수막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열차 지나갈 때 앞에서 승급부착 사진 찍고 그런 거 찍으려고. 사진을 찍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아래쪽에 바다가 펼쳐진 도로 위로 열차가 지나가면 그 풍경이 영화 슬램덩크 속 배경과 유사해 사진 촬영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들까지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을 담기 위해서는 도로 위에서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차가 지나가는데 도로에 셀카봉을 설치하고 사진을 찍는가 하면 카메라를 들고 도로 중앙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도로를 점령한 사람들과 맞닥뜨린 차량이 경적을 울립니다. 열차 운영사에서 경고 현수막을 붙이고 안전요원을 배치해 관리에 나섰지만 돌발 상황이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방문객이 배로 늘어나면서 혼란도 커집니다. 주말에 가지. 주말에 너무 많아서 안 돼. 외국인들은 전부 안 가면 뭐하고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해도 안 돼. 인생에 남을 만한 사진도 좋지만 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장안읍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둘러싼 갈등 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재작년에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안 주민들은 사업이 다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자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기장군민 60여 명이 이른 아침 부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장안읍 내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결사 반대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장 군민을 포함해 울주 군민까지 함께한 이번 집회에서 주민들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생길 경우 심각한 환경 오염에 더해 인근 주민 이주까지 불가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민간 사업자가 장안읍 명례리 인근에 20만 제곱미터 규모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고 부산시에 사업계획서를 낸 건 이미 수차례. 지난 16일 사업자가 계획서를 다시 제출했고 서류 검토가 마무리 단계인 것을 알게 된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류를 처리를 했다가 또 좀 조용하면은 또 다시 넣었다가 지금 이걸 8년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사실 지쳤습니다. 작년 8월 30일 날 또 사업 계획서를 또 넣었습니다. 이거는 장안읍민을 완전 목을 조르는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막아낼 겁니다.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장소 근처에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 장안사가 있고 도룡뇽과 반딧불이 등이 서식하는 자연 환경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정종복 기장군수는 군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한다며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있는 시의원님들하고 군의원들 다시 또 의논하고 해서 잘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우리 함께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정 군수는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과 함께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만나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기장군 내 폐기물 처리장은 이미 27개 업체나 있고 4km 떨어진 곳에 장안 신도시와 울산 온양읍 주거지도 있는 만큼 주민의 의견이 먼저 수용될 수 있도록 제고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관계 기관에서 보낸 서류를 검토하는 초기 단계라며 추후 기장군의 승인 절차에서 주민 동의를 거치면 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부산시는 매립지 포화로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한 현실도 고민입니다. 인허가가 아니고 사업 계획서 검토거든요. 지금 사업자도 불만이 많아요. 부산시가 계속 보완 요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행정 절차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기장군의 도시계획 입안 절차가 중요하다.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장안 산업 폐기물 처리장 갈등.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주민들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장을 반대하는 장안 주민과 함께 일광 주민들도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광 주민들은 아시아드 골프장에서 20년 동안 이어왔던 주민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최근 사장이 바뀐 뒤 지급이 중단됐다며 사장 퇴진도 요구했습니다. 아시아드 골프장은 부산시가 지분의 50%를 갖고 있는 부산시 출연기관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취임 초기 부산시 산하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압박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6월 여성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하천의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동천에서 수면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르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해봤더니 수백억 원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이 파손된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범일교 주변 동천 하류. 물속에서 수면 위로 끊임없이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달 초부터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발견할 때는 한 두세 군데에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옆에서도 조금씩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동천 하류 수심은 통상 3m가량. 이런 현상이 발생하려면 하천 바닥에서 물을 수직으로 쏴야 가능합니다. 확인 결과 해당 지점 하천 바닥에는 해수도수 시설 배수 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도수란 수질 개선을 위해 바닷물을 상류까지 끌어올려 하류로 내려보내는 시설인데 지난 2021년 2월 완공됐습니다. 이를 20만 톤의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관로 등을 설치하는 데 투입된 예산만 280여억 원. 결국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완공한 지 2년 만에 파손된 건데 아직 원인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하천을 완전 가로막는 방법보다는 좀 그 부분 디귿자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바물막이를 하는 법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윤곽이 그래야지 조금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완공된 기존 5만 톤 규모의 해수도수 시설 관로도 파손돼 2년째 반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 장인화 회장이 17일 취임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17일 민선이기 제27대 장인화 부산광역시 체육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민선이기 부산광역시 체육회의 정책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을 선포하고 스포츠 패러다임을 전환해
모든 시민이 스포츠와 더불어 행복해지는 스포츠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장인화 회장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민선 2기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홍철우 전 부산시 통합 배드민턴 협회장과 김영철 전 부산시 테니스 협회장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해운대 지역 난방요금 대책단이 17일 해운대구 의회에 지역 난방비 인상 대응 활동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운대 지역 난방요금 대책단은 구의회의 업무 공조를 위한 미팅과 구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 지역 난방비 인상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과거 부산시가 해운대 그린시티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과 쓰레기 소각장 시설 보수금 사용 내역을 파악해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운대 지역 난방요금 대책단은 부산시가 지난해 지역 난방비를 15.91% 인상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운대 그린시티 아파트 연합회를 중심으로 결성됐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1,870여억 원의 전기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 승용차는 한 대당 98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까지 혜택 가능합니다. 택시는 20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은 국비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400여 대, 화물차 1,500여 대, 버스는 130대까지 지원됩니다.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입니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약 12만 8천 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7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분양 물량 증가의 촉매자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축소, 또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로 하여금 분양에 나서게 한 동력이 된 거죠. 노후 주거 지역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재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 5천 가구가 넘는 물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9일) 새벽까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비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17일 저녁부터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울산과 경상남도까지 확대된 뒤 18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비는 18일 오전 일부 지역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18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이 오는 3월 1일 개관합니다. 부산 근현대 역사관은 2021년 7월 휴관한 옛 부산 근대 역사관을 부산 근현대 역사관 별관으로 새 단장하고 다음 달 1일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별관은 1929년 건축 당시 건물 구조를 볼 수 있도록 천장을 노출하고 당시 건물 기둥을 복원했으며 도서관과 기록관, 전시관의 기능을 결합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별관 개관을 기념해 17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는 북크리에이션 전시가 진행됩니다. 전시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기 부산에 관한 희귀책과 잡지 40여 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쯤 동래구의 한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2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식장에 설치된 스탠드 조명에 전선이 끊겨 있어 정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